자, 금옥여고 내신 대비 간단히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누구보다도 이 금옥여고에 대해서는 우리 갈무리 국어학원이 잘 알고 있어. 선배들도 많이 있어 왔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러한 자료나 그런 것들이 다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금옥여고에 대해서 자신 있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목차를 잠깐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옥여고 파헤치기. 그래서 금옥여고 이제 앞으로 가게 될 그 학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것이고, 그 다음 금옥여고 내신의 모든 것, 과연 금옥여고의 국어 내신의 경향은 어떤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갈무리 내신의 모든 것. 우리 갈무리 학원은 그럼 우리 금옥여고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줄 수 있는 것인지 그거를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담당 선생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철저한 대비를 해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 다짐, 약속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금옥여고를 파헤치기 전에 일단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 보시다시피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차이를 일단 우리가 인식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은 중학교 때는 한 개만 틀려도 몇 점 정도, 자, 한 개 틀려도 우리가 A 정도 A 등급을 받을 수 있었어요. 왜냐? 그냥 내가 잘하면 그게 절대적인 평가, 절대평가에 의거해서 그냥 한 개 틀려도 그냥 A 이렇게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근데 고등학교로 접어들면서는 확연히 그 평가의 기준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이제 어머님들께 이제 상담 전화를 하면은 어머님들이 이제 항상 고등학교 돼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우리 애가 국어를 이렇게 못했나요? 되게 잘했는데 우리 애 중학교 때 맨날 100점 맞거나 A 받았는데요. 우리 애가 국어를 이렇게 못하는지 몰랐습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또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야. 아유, 그냥 시험 전에 벼락치기 식으로 좀 하면 되겠지 라는 그런 생각으로 고등학교 때 똑같이 벼락치기 그냥 쉽게 풀 수 있겠지 라는 그러한 생각들, 사실 점수로 봤을 때는 굉장히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줄 수도 있어요. 자, 이 학생들의 표정을 보십시오. 부디 우리 금옥여고 친구들은, 우리 갈무리 다니는 금옥여고 친구들은 이런 울상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중학교 때는 절대평가였다면 고등학교 때는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나의 점수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친구들의 점수를 꼭 눈여겨봐 주셔야 돼요. 나만 잘 본 거는 나 잘 봤다고 해서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봤을까, 이걸 계속 눈여겨보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이런 울상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한 개 틀려도 중학교 때는 A를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때는 2등급, 3등급을 받아올 수도 있어요. 실제로 어느 학교에서는 100점을 맞은 친구가 있었어. 그런데도 1등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100점을 받은 친구들이 거의 30-40명이 된 거야. 그래서 등급이 계속 밀려나서 100점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3등급을 맞은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고등학교 때는 여러분들 점수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등급이 중요하다라는 거, 상대평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신중하게 다른 친구들의 그러한 점수도 잘 따져봐야 되겠고, 그걸 통해서 이 시험에서 내가 얼마나 우월하게 잘 봤는지 이런 것들을 꼭 따져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수시와 정시의 개념을 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수시하면은 뭡니까? 평소에 우리가 내신 공부들을 하잖아요. 우리 중학교 때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쵸? 그래서 1학기 때 2번, 2학기 때 2번, 토탈 1년에 4번의 시험을 거치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 그러한 내신들의 점수들이 쌓여서 우리가 대학을 가게 되는 거, 그게 이제 수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고요. 수시 전형은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고, 정시는 보통 애들이 하는 얘기, 선생님 한 방에 끝내잖아요. 한 번의 시험, 수능을 통해서 대학을 간다 라고들 알고 계시는데, 사실 그 한 방도 말이 한 방인 거지, 고1 때부터 고2, 고3 차근차근 본인이 실력을 잘 쌓은 것들이 좋은 점수들을 기반으로 해서 사실 그
수능에서의 1등급을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수시, 정시의 개념 잘 알고 계셔야 되겠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는요, 선생님, 수시로 대학 갈 거예요. 손 들어보세요. 수시로 가겠다. 1번 한번 눌러볼까요? 우리 들어온 친구들 중에서, 자, 난 수시로 대학을 가겠습니다. 1번 한번 눌러볼래? 전 내신으로만 가겠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저는 2번 수능으로 가겠습니다. 자, 눌러보세요. 전 수능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종아랑 나경이 같은 경우는 내신으로 가겠다. 수시로 준비해서 가겠다. 아마 그런 생각으로 금옥여고 간 친구들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답을 안 한 친구, 서희 같은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네. 아마 대답을 안 한 친구들은 갈팡질팡.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지금 현재에는 정시 비중이 굉장히 높아진 거는 사실이에요. 이제 40%까지 비율이 이제 커진다라고 해서 정시를 많이 보겠다라는 학교들이 생겨났지만, 하지만 여러분들 정작 고3이 되었을 때는 내가 내신으로만 가는지 아니면은 내가 수능으로 가게 될지는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길을 열어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수시와 정시 준비를 균형 있게 준비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내신을 아주 탄탄하게 잘 쌓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정규 수업을 통해서 기본기들, 그 다음 활용하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익혀 나가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우리 금옥여고를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내가 가게 된 이 학교에서는 그럼 나를 어떻게 수시를 준비시켜 줄 것이며, 어떻게 앞으로 나를 성장하게 만들어 줄지 학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일단 학생 현황으로 봤을 때는 인원수가 많지는 않아요. 보면은 학년마다 학급 수는 9개, 그리고 학생 수는 한 학년의 전체가 200명 좀 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목동 지역의 주변의 학교들로 봤을 때는 그래도 우리 금옥여고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좀 상대적으로는 적은 편이라는 거. 그쵸? 자, 그러면은 등급을 한번 따져보도록 할까요? 선생님이 아까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차이 중에 하나니 우리가 절대평가에서 무슨 평가로? 상대평가로 이제 넘어왔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1등급은 한 4% 안에 들어야 돼요. 2등급 11%, 3등급 23%. 자, 등급으로 한번 매겨본다면 우리가 전교에서 9등 정도 안에 들어야 1등급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2등급은 25등 안에, 그 다음 3등급은 54등 안에. 그쵸? 보통은 그래도 2, 3등급까지는 맞아줘야 그래도 내신을 좀 잘 관리했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4등급, 5등급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내신에 대한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시고 내가 정말 이 한 과목만큼은 1등급을 맞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야무지게 공부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반에서 1등을 해야 1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반에서 6등 안에 들어야지만 3등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목마다 내가 정말 신중하게 잘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졸업하고 나서 바로 대학교들을 잘 가고 있나요?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보면은 졸업자가 한 학년에 200명 좀 넘게 된다라고 쳤을 때, 자, 대학 진학률을 봐주시면은 63.4%입니다. 보시다시피 4년제 대학은 27% 정도, 전문대는 36%.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진학률이 조금 저조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보시다시피 바로 대학을 안 들어가고 취업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요 기타에는 꼭 취업이 아니라 한 해를 이제 흘려보내고 다음 해를 준비하는 N수생일 가능성도 있겠죠. 그쵸? 그래서 금옥여고 같은 경우는 뭐 진학률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닐지라도
친구들이 보통은 졸업하고 나서도 이제 재수까지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걸 염두에 두셨을 때 여러분들이 너무 수시에만 기대를 하셔도 안 되겠고, 또 너무 한 가지의 목표로서 정시에만 기대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균형 있게 수시와 정시를 균형 있게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우리 학교에서는 그러면 수시로 보낼 때 좀 생기부에 잘 적어주는 게 없나요? 자, 우리가 물론 이 수시에서 이제 뭐 적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빠지기도 하는데, 그래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좀 금옥여고가 프로그램이 많지는 않아요. 생기부에 반영되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이제 우리 문과생들을 위해서 인문학 아카데미, 뭐 수학, 과학, 영재학급, 이과생들을 위한 이러한 학급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독서 토론, 그쵸?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제 생기부에 반영을 시켜주고, 그 다음, 한 줄이라도 더 써주려고 노력은 합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프로그램이 막 원활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거는 아니고요. 그냥 학년들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접할 수 있게 해놨다라는 거. 그래도 여러분들, 요 안에 있는 것들을 꼭 활동하려고 노력을 해줘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1학년 들어가셨을 때, 뭐, 신청하는 것들 있으면은 꼭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가장 중요한 것들 이야기할 차례네요. 자, 금옥여고 내신의 모든 것 뚜둥. 자, 시험 난이도 및 특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번쩍 뜨고 봐주셔야 돼요. 그쵸? 우리 어머니, 아버님도 같이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지금 듣고 있는 종아나 나경이나 서희 같은 경우에 어머님도 같이 보고 계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자, 어머님도 같이 보고 있다. 자, 한번 2번 눌러볼까? 어머님도 같이 보고 계시다. 2번. 혼자 보고 있니다. 네. 네, 좋아요. 대신 너희가 잘 듣고, 백설백설 공주만 어머님이 보고 계신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학생들에게 말하듯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이해 부탁드릴게요. 네, 들으시면서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해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어머님도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냐면은 맨날 우리 애들이 점수를 좀 안 받아오면 어머님들이 그냥 결과만 보고 아이들을 혼내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 학교의 특성이 어떻고? 여기서 국어 문제는 이렇기 때문에 우리 애가 좀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까? 같이 고민하는 게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봐주시고 나중에 이제 우리 아이가 딱 시험 점수 받아왔을 때 같이 한번 분석도 해보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시험 난이도 및 특징을 한번 봐주시면이, 자, 문항수가 객관식 24문항, 서답형 네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토탈 한 28개의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데, 뭐 그냥 서답형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문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난이도는 중하입니다. 그러면 와, 좋다, 점수 따기 너무 좋겠다 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죠. 그래서 이제 금옥여고를 오게 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시험도 쉽고 좀 할만하겠는데? 공부하는 녀석들은 좀 하는데 안 하는 녀석들은 물론 안 하겠죠. 그러면 좀 공부하는 그러한 틈에 껴서 좀 잘 해가지고 대학을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쉬우신데, 물론 잘 보면 좋겠지만 실수로 한두 개라도 틀리면은 오히려 이런 시험들에서는 오히려 많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꼼꼼함이 많이 필요한 시험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일단 시험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자, 첫 번째, 시험 범위가 일단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제가 이따가 뒤쪽에서 그 교과서 범위도 같이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시험 범위가 좀 많은 편이어서 짧은 시간 안에 효과적인 공부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부 작품들도 물론 같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정규 수업을 충실히 하면서 기본기도 계속 다지고 내신 때는 그 나와 있는 범위에 맞춰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열심히 공부하는 태도가 필요하겠죠. 기본 이론과 교과서 내용 확인 문제 플러스 수능형 킬러 문제 종합해서 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만만하게 봐서는 절대 안 돼요. 왜냐? 선생님들도 나름 등급을 매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킬러 문항을 꼭 배치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내신형 위주의 문제도 있지만 한두 개의 수능형 킬러 문제도 당연히 있다라는 거. 자, 그럼 문제를 한번 예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 기출입니다. 작년도 기출인데요. 보시다시피 기억에 사용된 표현 방법이 드러나지 않는 거에서 어느 부분적인 그 시어의 의미와 그 시어의 의미에 나타나 있는 표현 방법들, 시의 그 시어에 사용된 표현 방법들 이런 것들과 일치하는 것 따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외부에 다른 작품들의 그러한 구절들을 같이 예문으로 껴놨어요. 그쵸? 그래서 비교하는 문제 나타날 수 있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신형 문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옆에 보시다시피 위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에서 지금 선제 내용을 보면 가와 나를 비교하거나 나와 나를 비교하거나 다와 나를 비교하거나 이런 비교하는 문제들은 우리가 모의고사형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본 이론과 관련된 것들 묻기도 하겠지만 이런 모의고사형 문제들도 나타날 수 있는 거, 그리고 수능형 킬러 문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보시다시피 자, 3.9점이요. 3.9점. 100점도 좀 높은 편입니다. 그쵸? 맞아요. 그래서 100점이 일단 3.9점인 거고, 이런 게 이제 킬러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게, 보시다시피 복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모의고사 문제들 우리 친구들 많이 접해봤잖아. 그러면 모의고사 문제 보면은 항상 보기 처리해 놓고 3점짜리 문제들 응용하는 문제 본 적 있으시죠? 그쵸? 보시다시피 보기로 해서 선지도 되게 길어집니다. 선택지도 길어지고요. 이런 킬러 문제들을 꼭 한 2문제, 3문제 정도 배치를 해놔서 우리 아이들이 틀릴 수 있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킬러 문제를 통해서 어떤 등급을 매기는데 하나의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물론 교과서를 중심으로 해서 기본 내용을 충실히 공부했다고 할지라도 이런 거 하나 틀려버리면 타격이 크거든요. 등급이 쭉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기본적인 건 당연한 거고 그 외적인 수능형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정규 수업을 통해서 모의고사 실전을 경험하는 것들을 그러한 기초들을 좀 잘 쌓아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세 번째 외부 작품 활용하고 다양한 작품 비교하는 것들. 그쵸? 그래서 보시다시피 솔방울의 함축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시어는 뭘까 해서 보시다시피 선택지에는 이제 다른 작품들의 예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배우지 않은 것도 당연히 나오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또 멘붕이 오겠죠. 그쵸? 근데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선생님이 내신 대비를 하면서 수많은 외부 작품들 성격이 비슷한 애 아니면 비교해서 나올 만한 애들 이런 것들을 다 선생님이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겠고, 그리고 보통은 지금 우리가 정규 수업 때 하는 것들도 거의 모의고사나 아니면 수능 기출에 나왔던 그런 작품들, 좀 유명하면서도 지금 고등학교 때 알아야 되는 그러한 작품들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열심히 해두시면은 내신 때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학교 수업 중요합니다. 배우지 않은 부분이 본문으로 제시될 수도 있다라는 거. 실제로 기출에서 엄마의 말뚝이라는 소설이 등장을 했는데 분명히 중력 줄거리에 나왔던 부분인데 그거를 시험에서는 본문으로 제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냥 교과서에 나와 있는 본문만 공부한 친구들은 틀릴 수 있겠죠. 그러나 전체적인 줄거리를 통해서 작품을 이해하고 그리고
다른 파트 부분에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시험에 대비를 한다면 여러분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1학기 중간고사는 문학 위주라면 기말에는 문법만 출제를 합니다. 문법 파티. 그러니 좀 아이들도 보면 문법이 약간 호불호가 또 갈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문학은 엄청 잘하는데 문법은 좀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반대인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런 여러분들이 꼭 호불호를 가릴 필요 없이 균형 있게 골고루 꼼꼼하게 공부하는 태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문법 같은 경우에 서답형은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해요. 보면은 부분 점수로 배점 5점이더라도 소 문제로서 지금 2.5점짜리로 나눠서 점수를 이제 매기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보기를 통해서 그다음 조건을 통해서 서술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의문 변동이나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문법에서의 원리 이런 걸 묻는 문제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시험의 경향을 좀 맛을 봤는데 어떠세요? 뭔가 문제는 좀 쉬운 것 같으면서도 하지만 어려운 게 꼭 껴있을 수 있으니 그런 킬러 문항들까지도 다 맞아야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교과서는 뭘 쓰나요? 여러분들 그 교과서 지금 받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신사고, 민현식의 신사고, 그쵸? 요겁니다. 요 책입니다. 그쵸? 보시다시피 10단원까지 있어요. 굉장히 이제 단원수가 되게 많은 책인데, 이 중에서 다 전체를 보는 건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골고루 봤을 때, 이거 시험 문제 내기 좋겠다 하는 그러한 단원들을 뽑아서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좀 크게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작년 기준으로 시험 범위였던 부분을 선생님이 체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크린샷 좀 찍으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입학하기 전까지 한 주, 2주, 1, 2주 정도 남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집에서 교과서를 한번 정독하는 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꼭 국어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목들 책 딱 해놓고 아니면 미리 자습서나 평가 문제집 샀다면 그거 딱 두고 여러분들이 적어도 앞에 단원들 위주로 해서 한 번씩 읽어보는 태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중간고사 때 1학기 중간고사 때 뭐가 나왔었냐면 1단원과 3단원, 대단원 1, 3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 3단원은 완전 문학 파트예요. 이거 우리 정규 수업 때 배웠던 거 기억들 나시죠?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했었는데, 자, 우리 문학에는 크게 갈래가 4가지가 있어 하면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었죠? 서정갈래, 서사갈래, 극갈래, 교술갈래 해서 말이죠. 각각의 그 작품들도 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학기 때는 보통 이 문학 전체 큰 대단원 다 포함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단원에서 보면 역시 1단원의 소 1단원에도 문학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학 부분이랑 수필 하나랑 그 다음 독서 부분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보통 1단원, 3단원 요게 1학기 중간고사의 범위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중간고사 대비 들어가기 전에 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번 훑어보겠다 하시는 친구들은 요 문학 위주로 해서 미리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말 때는 선생님이 아까 문법 파트라고 얘기를 했죠? 자, 보시다시피 문법 파트가 오로지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2단원과 4단원에 보면 문법이 들어가 있는데 특히 4단원 같은 경우는 올바른 발음과 표기에서 우리 최근에 의문변동 정규 수업 때 배웠잖아요. 그게 등장해요. 한글 맞춤법과 같이 해서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암기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배운 것들 복습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훑어보는 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까지 해서 1학기 알차게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럼 2학기 때는 뭘 보나요? 자, 2학기 때 역시 문학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쵸? 그래서 6단원에 보면 문학 나와 있죠? 엄마의 말뚝 여기 나와 있네요. 그쵸? 소설 나와 있고 시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요게 문법이 작년 같은 경우는 중세 문법이 역시 2학기 중간고사에 나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딱 방학을 보내고 나서 학교 수업을 딱 듣고 나서 이제 첫 시험을 본 거에 이 중세문법이 나오니까 얼마나들 다 놀랬겠어요. 그죠? 안 그래도 중세문법 자체가 어려운데, 그치? 그래서 요거를 이제 2학기 들어가면서 첫 중간고사 때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긴장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말고사 때는 이제 요 나머지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문학 있고요. 그 다음 뭐 문법에서 화법 관련된 거 하나 정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총 10단원까지 있는데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뺄 건 빼면서 굵직한 것들 하고 있어요. 자, 스크린샷 빨리 해주세요. 사진 찍어주세요. 네. 요겁니다. 요게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미리 공부하실 친구들은 요 부분들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금옥여고 내신의 모든 것 세 번째. 교과별 그러면 학업 성취 사항은 어떻습니까? 자, 볼게요. 평균이 대체적으로 국어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자료들은요, 참고로 학교 알림이와 여러분들 학교 홈피 관련된 것들 여기다가 실어 놓은 거예요. 자, 보시면 2019학년도의 국어 같은 경우는 1학기 때 지금 평균이 77점. 높은 편입니다. 물론 80 넘어가는 학교들도 있기는 하지만 77이면 이제 70점대 후반 정도면 평균이 좀 높은 편이죠. 2학기 때는 어떤가 한번 볼까요? 자, 2학기 때도 76. 그쵸? 자, 2020학년도 바로 작년 기준인데 작년에는 좀 어려웠어요. 1학기에 처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본 시험인데 70.5. 그러니까 문제 자체도 좀 어려웠고 또 아이들이 이제 첫 시험이다 보니까 긴장한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쵸? 평균이 좀 많이 차이가 나는 모습. 표준 편차도 확인해 보시면은 물론 표준 편차가 뭐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막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아요. 보시면은 이제 뭐 2등급에 좀 몰려있거나 3등급에 좀 몰려있고요. 물론 골고루 좀 되어 있긴 하지만 어느 한 등급 정도에는 좀 몰려있는 경향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시험이 어려울 때는 또 등급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꼭 신경을 잘 써주셔야 되겠죠. 그쵸? 근데 대체적으로 금옥여고는 70점대, 평균이 70점대인 걸로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평가 비율도 한번 따져볼까요? 아무래도 여고다 보니까 우리가 뭐에 피 터집니까? 수행평가. 그래서 이제 남녀공학인 학교들 같은 경우도 여학생들 때문에 많이 피 본다는 얘기 하잖아요. 근데 우리 금옥여고는 이제 여학생들끼리의 싸움이니까 정말 수행평가가 아주 치열합니다. 그리고 비중도 어떠냐? 일단 1학기와 2학기를 한번 살펴보면은 1학기 때는 수행평가가 한 20%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지필평가에 있는 서술형, 논술형 요거의 비중이 좀 있었었거든요. 하지만 2학기 되니까 아예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는 지금 기말에는 서술형, 논술형이 없었고 수행평가에서 40%. 그쵸. 굉장히 비율을 크게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뭐 쓰기라든지 토론이라든지 뭐 아니면 프로젝트 이런 과제들이 있을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거예요. 꼼꼼하게 다 챙겨서 수행평가도 비중이 높은 학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잘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 떠먹여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옆에서 뭐 필요한 자료나 좀 조언을 해줄 것들이 있으면은 수행평가도 선생님이 신경 써서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수행평가나 이런 것도 잘 챙겨야 되겠다라는 거 잘 명심해 두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갈무리 내신의 모든 거. 그럼 우리 갈무리는 우리 금옥여고 학생들을 위해서 어디까지 해줄 수 있나요?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이 목록이 엄청 길었어요. 근데 이제 요 칸에 다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줄여가지고 지금 5줄로 만든 겁니다. 사실은 우리 갈무리의 장점이 되게 많은데 좀 아쉽네요. 제가 줄이는 바람에. 자, 우리 갈무리 국어학원은 뭐 어머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전통이 아주 깊은 그런 학원입니다. 그래서 단연간 저희가 봐왔던 학교들
그리고 그 학교들의 경향, 특성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돼서 다 축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교 경향이나 아니면은 기출 이런 자료들이 워낙 탄탄하게 잘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무리 없이 제공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내신 자체 교재를 사용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자습서나 평가 문제집도 있겠지만 또 학원 자체적으로 연구해서 선생님들이 그러한 학습 활동의 내용들 뭐 빈칸 다시 뚫어서 문제화시키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학교들의 기출들을 또 모아서 변형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실어놓은 그러한 교재들이 있다라는 거 정말 우리 갈무리 국어학원의 큰 장점이 아닐 수가 없네요. 그 다음 세 번째, 철저한 판서 계획 및 연구 수업. 정말 갈무리 학원의 아주 큰 장점인데요. 선생님들은 당연히 몇 년 동안 이 학교들을 많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학교에 대한 거를 다 알고는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공부도 이미 충분히 많이 해놓은 상황이죠. 그래도 우리 갈무리는 벌써 3개월 전부터 이 내신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같이 판서 계획도 세웠고 또 같이 연구 수업을 통해서 또 강의를 시연하는 걸 통해서도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몸만 와주시면 돼요. 자, 네 번째, 개별 성적 상담 및 내신 총평. 우리 갈무리 국어학원은요, 시험을 보고 나서 그냥 뭐 어떻게 됐는지 결과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항상 분석을 해요. 잘 봤으면은 뭘 잘해줘서 잘 본 것인지, 못 봤으면은 뭐가 부족했을까 보완해야 할 점을 찾아서 같이 나누고 또 수정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기본기 탄탄 정시 수업 및 특강. 저희 학원은 내신에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하지만 평소 하는 정규 수업도 선생님들이 굉장히 탄탄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간중간에 또 아이들에게 필요한 특강이 있다면 얼마든지 톡강이나 현강을 통해서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귀를 여시고 이러한 특강 같은 게 있다라고 한다면 꼭 신청해서 들으시길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이 금옥여고 담당인 지은쌤은 뭘 해줄 건가요? 자, 선생님만의 관리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 있을까봐 이따가 제 소개를 이제 확실하게 다시 하겠지만 저 금옥여고 담당 이지은입니다. 아이유쌤입니다. 그쵸? 자, 이 5가지. 일단 저는 제가 선생으로서 제가 이해가 안 되면 아이들에게 전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구조화시키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아무리 줄거리라고 할지라도 아이들이 좀 더 편하게 그 다음 한눈에 정리할 수 있게 손필기지 꼭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당연히 무한 제공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서술형 완벽 대비. 알 때까지 쓸 때까지 계속 시킬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들도 이제 뭐 여학생들이니까 워낙 꼼꼼하죠. 뭐 이럴지라도 아이들이 이제 막상 시험을 볼 때 보면은 꼭 실수하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실수까지도 완벽하게 커버가 될 수 있게 서술형 대비도 잘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세 번째, 매주 실전 테스트 및 복습. 우리 갈무리 학원에서는 항상 전주에 배운 거에 대해서 테스트를 보곤 합니다. 내신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내신에서도 전주에 배운 것들을 복습해 나가면서 실전처럼 기출에 가까운 문제들을 역시 풀어서 테스트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배운 거, 지지난주에 배운 거 계속 축적해서 계속 할 때까지 반복 복습을 시킬 예정이고요. 네 번째, 우리가 테스트나 이런 걸 통해서 성적이 좀 저조한 친구들이 있다 하면 1:1 클리닉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1 클리닉 앉혀놓고 피드백 하면서 시간이 안 되는 친구는 전화를 하면서라도 알 때까지 모르는 부분들을 꼭 해결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상시 질문 교실을 열어놓을 거니까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적극적으로 연락해서 꼭 여러 번 내신 기간에도 만날 수 있기를 바랄게요. 끝으로 우리 갈무리 학원의 이 담당 선생님, 저 이지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고 또 제가 내신 담당으로서의 어떤 약속을 드리길 원합니다. 자, 갈무리 국어학원 아이유쌤 이지은 선생님. 자,
어떤 사람인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지은쌤이어야 할까? 네, 왜 금옥여고는 지은쌤이 맡아야 되는 것일까? 네, 제 자랑을 하려고 하니 좀 민망하네요. 어머님들 미리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은 뭐 이미 저를 잘 알고 있겠지만 저는 강사기 전에 아이들에게는 좋은 선생님이고 싶어요. 강사라는 말은 솔직히 저는 강사라는 느낌보다는 스승이고 싶어요. 예, 그런 사람이고 싶은 사람입니다. 일단 세 가지를 약속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 1등급의 귀재라고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렇게 하도록 항상 노력하고, 그리고 실제로도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목표를 함께 이뤄나가는 멘토. 이 시험이라는 게 고독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1년에도 4번의 시험, 그리고 중간중간 학력평가까지 하면은 굉장히 많은 시험들을 치러내야 됩니다. 근데 그 안에서 분명히 좌절하는 친구들도 있고 국포자도 생기기도 하고요. 근데 중간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가 우리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들이 고1 때는 막 파이팅 넘치지만 고2 되면 조금 이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내신에서 점수가 안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과연 수시로 잘 갈 수 있을까 흔들리기 시작을 하죠. 그럼 이제 수시 이탈자, 정시파 이제 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 이탈자가 이제 정시파가 되겠죠. 그쵸? 근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한쪽으로만 치우쳐져서 준비를 해서는 절대 안 돼요. 고3이 되었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서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내신들을 계속 꾸준하게 챙겨주셔야 되겠고, 당연히 모의고사나 이런 대비들도 계속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멘탈 관리 잘 할 수 있는 그런 선생이고 싶습니다. 세 번째, 강사가 아닌 참스승. 이건 제 교육 철학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좋은 선생님이고 싶은데, 이건 좀 쑥스럽지만 이 제자들이 저한테 보낸 문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선배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문자의 내용들로 좀 저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랑 대화하면 긍정적인 에너지 받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생활하면서 한 번도 1등급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다. 이 친구는 이제 중간에 들어온 친구였었거든요. 그래서 국어에서 만점도 받고 1등급을 받을 수 있었던 거 다 선생님 덕분인 것 같아요 했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같이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같이 1등급이라는 결과를 받으니까 그 친구도 너무 좋고 어머님들도 좋고 또 가르친 이 사람도 굉장히 기뻤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이제 이 친구는 갈무리 학원이 대형 학원이니까 혹시라도 이런 케어를 못 받을까봐 걱정을 했지만 내신 대비를 통해서 오히려 꼼꼼하게 선생님이 챙겨주셔서 오히려 좋았다라고 얘기를 해준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는 평소에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막 밤에도 밤새 막 카톡으로 시험 전날, 시험날 그 새벽에까지 막 카톡을 보내는 친구예요. 근데 선생님이 항상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지만 질문 많이 하는 학생을 싫어하는 선생님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만큼 질문하는 학생들은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점수로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도 질문 많이 하는 친구였는데 질문도 잘 받아주고 좋은 성적 거두게 돼서 고맙다는 인사였습니다. 이 세 번째 친구 같은 경우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학교든 학원이든 많은 선생님들 봤지만 이분 선생님은 참 선생님이라고 느꼈습니다 라고 했는데 좀 나쁘끄럽네요. 네, 근데 이 친구는 어떤 친구였냐면 좀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몰랐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습관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국어라는 과목 자체도 당연히
잘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방학 동안에 본인이 좀 의지박약하니까 선생님 저 플래너 검사 좀 해주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예쁘잖아요. 공부하겠다라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 좋아. 그러면 매일매일 플래너를 쓰고 계획한 것들을 제대로 지킨 거를 표시를 해서 그날 몇 시간 공부했고 어떤 계획을 지켰는지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 해서 매일매일 검사를 해줬어요. 그리고 아무리 밤늦게 보내도 다 코멘트를 달아줬죠. 그리고 또 그 친구가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문자를 보내줬었던 기억이 나네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제 자랑인데요. 이 친구는 남학생이에요. 남학생에게 하트 받기는 쉽지 않은데, 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열심히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는데, 저는 가끔 이제 아이들이 보낸 문자들 보면서 굉장히 힘을 많이 얻어요. 특히 저는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해요. 열심히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뭐 결과를 내는 거는 여러분들이잖아요. 제가 시험장 가서 같이 시험을 치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해주는 거, 그게 바로 선생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부터 첫 시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2, 고3까지 올라가시면서 그 수많은 시험들이 있을 텐데 그 시험들, 그 난관들을 잘 극복해 나가는데 선생님이 많은 힘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 저의 소개였던 거고요. 믿고 이 이지은 호에 같이 타셔서 우리 어머님들, 그 다음 우리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 같이 으쌰으쌰 해서 내신 대비 잘 준비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쑥스럽지만 저의 약속과 다짐 자랑이었고요. 금옥여고 국어내신도 갈무리가 평정하다! 이미 평정했어요. 여러분들 선배들도 굉장히 많이 다녔었고 결과들도 좋은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3월 3과정 정규 수업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지금 2과정이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 있고요. 3월에 3과정 들어가고 이제 아마 중간쯤에 내신 대비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내신 대비에 대한 시간표는 다음 주 월화에 문자 발송될 예정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다시피 2과정과 이 3과정의 차이가 좀 있어요. 저희가 3월에 25일날 뭐 보죠? 맞습니다. 3월 학력평가를 보게 되죠. 첫 우리 아이들의 모의고사 점수를 받아보게 되는 게 바로 이 시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갈무리 국어학원에서는 이 3월 학력평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보시다시피 2주차에 13일부터 16일까지 그 실전 모의고사 대비할 겸 실전 모의고사를 치를 예정이고요. 그리고 3월 달에 아예 3교시 수업 자체를 실전 수업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3교시 때는 일태랑 모의고사 해설이 있었지만 아예 이제는 3월부터는 학원에 와서 3교시 때는 미니 모의고사를 풀고 그 다음 풀이까지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 모의고사 실전 연습을 많이 할 수 있게 그렇게 도울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꼭 학력평가 보고 나면 그래 봤어 하고 끝이 아니죠. 그 3월 25일 날 본 거에 대한 피드백 총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톡강 진행할 거니까 우리 어머님들도 많은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무엇이든지 이제 물어보실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제 말을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학생이든 어머님이든 혹시 질문 하실 부분들 있으면은 채팅창에다가 한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팅창에 적어주시겠어요? 네. 자유롭게 질문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해주세요. 어머님들이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학생들 부끄러움이 많은가요? 질문을 많이 해야 얻어가는 게 많지 않겠습니까? 네, 학평 일정은 최근에 바뀐 거 알고 계시죠? 3월 23일 날로 조정이 된 상황이에요. 질문이 없으신가요? 뭐 궁금한 거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시험은 쉽다라고 얘기는 했었지만 시험은 쉽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러면 시험이 쉬우니까 100점이 많아가지고 막 1등급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이럴 수 있는데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면 또 이제 잘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또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100점 맞아도 보통 1등급 맞고요. 뭐 조금 어려웠을 때는 이제 90점 좀 넘게 그래서 한 개, 2개 틀려도 1등급 맞은 적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네,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학력평가는 중학교 때 나온 거 보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고1 첫 시험이다 보니까 아직 뭐 배운 게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전 학년의 범위를 약간 모의고사스럽게 해서 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모의고사집 문제 풀잖아요. 정규 수업 때.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조금 수준이 이제 중학교 때 배운 걸 바탕으로 해서 내기 때문에 첫 시험은 막 아주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봐야 되는 이유가 아무래도 학력평가 첫 시험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래도 눈여겨보지 않겠어요? 이게 뭐 성적표로 물론 나오더라도 그게 뭐 학교 시험에 반영되거나 이런 건 아닐지라도 선생님들이 그래도 누가 시험 잘 봤네 이렇게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뭐 찍고 막 누워있고 막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우리 은비 쌤 외부 지문은 얼마나 나오나요? 외부 지문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정도 수준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뭐 시어의 의미, 얘와 관련된 뭐 작품의 그 시어를 같이 예로 선지에 이제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고르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중학교 때 많이 접했던 그런 유형의 내신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좀 유명한 작품들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막 아주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학원에서도 유명한 작품들을 이미 정규 수업을 통해서도 많이 배웠지만 선생님이 또 내신 대비 하면서도 그 작품들, 관련된 작품들, 나올 만한 작품들 모아서 역시 설명해 드릴 거니까 네, 그때 또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의 수업도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선생님들이 낼 만한 것들은 또 프린트에 이렇게 살짝 흘려놓거든요. 그러니까 평소 수업을 얼마나 잘 듣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몫이 되는 겁니다. 은비, 나경이 뭐 다 설명 괜찮았나요? 답변이 됐나요? 혹시 또 다른 친구들 중에서 뭐 궁금하거나 뭐 꼭 이 학원 금옥여고에 대한 게 아니더라도 혹시 시간은 언젠가요? 내신 대비 시간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월화쯤에 정확한 시간표가 문자로 발송될 예정이에요. 됐나요? 네, 또 궁금한 거 있을까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들어줘가지고 너무 고맙고 우리 진짜 열심히 해보자. 선생님이 우리 금옥여고 애들 전체 다 1등급 맞으면 진짜 선생님이 선물해줄게. 그건 내신 때부터 다시 얘기하자 얘들아. 네, 친구들도 많이 소개하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주 우리 금옥여고 아이들 잘할 것 같아.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없어요? 그러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설명으로 이해됩니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5번 한번 눌러볼까요? 5번. 이제 마무리 해도 될 것 같습니다. 5번 한번 눌러줄까요? 우리 이쁜이들 많이 들어왔네. 괜찮겠어요? 우리 백설, 흑설, 공주맘 어머님도 괜찮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요거 선생님 번호거든요. 우리 아이유쌤, 지은쌤 저죠. 번호니까 꼭 저장해 두시고 혹시라도 그 이외에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학원 상담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1간, 2간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 우리 금옥여고 내신 대비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 이야기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미리 교과서를 좀 공부해 두면 읽어라도 두면은 굉장히 내신 대비가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일단 정규 수업으로 만났다가 3월에 중순쯤에 중순이나 후반쯤에 또 내신 대비로 만나도록 할게요. 시간표는 다음 주 월화에 정확하게 문자 나갈 예정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